당신의 성공 투자를 위한 주템 전문가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는 방법. 인터넷 검색창에 www.sctv.co.kr을 입력하시면 주식챔피언 홈페이지에 접속하실 수 있는데요. 주식챔피언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주식 아카데미 무료 공개 방송, 실시간 무료 종목 상담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투자 파트너 주식챔피언,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주식 챔피언으로 가는 길 전화 한 통이면 해결됩니다.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률을 든든하게 지켜드릴 조목상담 넘버1 주챔콜 진행의 온인주 문현진입니다. 네, 새해를 맞아서 오늘 두 번째 거래일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뭐 다행이라면 다행이랄까요. 전약 하지만 후강, 장중에 코스피는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는데요. 멘토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오늘 제일 중요한 점은 2,000을 깼다라는 것보다는요, 전저점을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이제 코스피 자리가요, 1980포인트 정도를 이렇게 저점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번에 빠져도 1985포인트 그 정도를 저점으로 잘 지켜만 준다면은 쌍바닥이 만들어지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바닥 중에서는 외바닥이 좋다라는 말보다는 역시 쌍바닥이 더 좋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만큼 저점을 두 번이나 확인했기 때문이다라는 건데요. 지금 이 시기가 저점을 확인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역시나 여러분들이 아이고 저점이 깨진다 하면서 무서워하시기보다는 저점을 지키는지 지켜낸다면 쌍바닥을 만들어내주는 거기 때문에 좀 더 강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저점 만들어내는지 만들어내지 않는지에 좀 더 주목하시는 게 좋겠다. 저는 저점을 만들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으니까요. 너무 노심초사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장 바라보고 계신 분들께 좀 위로의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 가운데서요, 여러분 계좌 안에요, 들고 계신 종목들은 어떠신지요?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시다면 저희와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02786-1022, 1023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뤄지는 주챔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출발할까요? 오늘은 9호로 가볼게요. 네, 오늘은 뚜기뚜기 하면 메뚜기. 예, 메뚜기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갑니다. 뚜기뚜기. 메뚜기. 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1월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강하게 움직이질 못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올해도 또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는 역시나 지금 1월 달 저점 잘 만들어주고 상승할 것이다 보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그 관점에 조금 맞춰오신다면은 조금 불안을 조금 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전화를 많이 주시면 제가 상담을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의 고민들을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고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네, 자, 어떤 종목 상담해 드려볼까요? 예, 하나투어요. 하나투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저 72,500원이고요. 네. 매수가, 50%예요. 50%요? 네. 일단 하나투어 같은 기업은요, 사실 조금 늦게 움직이는, 천천히 움직이는 기업 중에 하나잖아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거 자리 잘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상승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네, 근데 지금 당장 올라올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마음을 비우고 기간을 넉넉하게 잡으시는 게 좋겠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중국과의 이제 관계가 개선이 좀 많이 돼야 돼요.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많이 개선이 돼야지 중국 경제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형성이 될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역시나 중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기대까지 같이 몰려오게 되니까 이게 연쇄작용으로 해가지고 좀 기대감들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네, 그러면 저는 역시나 지금은 저점을 잘 만들어주고 있는 과정이다 생각이 드니까요. 조금 빠지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보유해 보신다면 저는 올 중반기 전까지는 상승해서 한 9만 원대까지는 치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서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이거 올라올 때 수익을 좀 실현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목표가는 제 생각에 8만 5천 원짜리를 1차 목표가로 잡으시고요. 9만 원 이상을 2차 목표가로 잡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8만 5천 원이 되었을 때 비중을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나머지로는 더 올라갈 때 정리하자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래, 지금 저는 현재, 이게 조금, 나도 좀 많이 참았거든요. 네. 근데 조금 지금 단기적으로 매매하면 어떻겠는가, 그겁니다. 단기적으로 매매하실 거라면 하나투어를 하시지 말고 코스닥 종목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지금 하나투어는 단기적으로 빨리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왕 이 종목을 선택하셨다면은 좀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방법은 딱 하나죠. 본전에 정리하신 다음에 조금 빨리 움직일 수 있는 테마 종목으로 조금 옮겨 타보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건 본전을- 단기 대응이 잘 되셔야 돼요. 본전을 하려면 지금 도망 안 가면 또 더 내려갈 것 같은데. 네, 이거 뭐 어차피 본전은 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시고 마음이 급하시다면 오늘 당장 정리하셔가지고 다른 종목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게 아니라면 본전까지 기다렸다가 정리하시는 게 좋은데 이거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뭐 오늘 당장 끌어올려 드려가지고 본전에 팔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본인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손실을 보고라도 팔 만큼 내가 마음이 급한지 아니면 조금은 내가 버텨가지고 본전 정리할 수 있을 정도로 여유는 있는지 그게 아니라면은 이 종목을 한 9만 원대까지 들고 와서 수익을 챙겨야 되겠다 정도로 마음의 여유가 있는지는 제가 여유를 가지는 게 아니라 시청자님이 가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건 제가 결정해 드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여쭤볼 그 질문은 아닌 것 같고요. 그거는 잘 선택을 하셔가지고 조금 빠른 종목이 원하신다 싶으시면 시기는 중요하지 않고 손실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장이라도 정리하시는 게 가장 시청자님 마음에 가장 드는 마음에 드는 답변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 너무 급하시고 못 버티겠다 하신다면요. 오늘 자르시는 게 좋겠고요. 그게 아니라면 저는 본전까지 들고 가셔서 좀 자르내시는 그 정도 여유는 가져보자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좀 더 들고 가보자인 건데 지금 내가 이걸 팔고 당장 많이 걸리니까. 네? 들고 가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그 말을 지금 편안하게 이렇게 풀어서 드리는 건데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저도 모르지만 어쨌든 기다려야만 해요. 근데 지금 시청자님 마음속에 만약에 이 종목을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 지금 빨리빨리 움직이는 종목들 있잖아요. 오늘 게임주 세니까는 게임주 한번 샀으면 내가 돈 벌었을 텐데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다면은 혹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잘라서 다른 종목 한번 사보세요. 그게 수익이 날지 안 날지 모르겠지만. 네, 그러니까 그거는 내 마음 때문에 지금 힘든 거지 전혀 종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뭐 돈이 바쁜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요. 지금 시청자님 마음이 바쁜 거잖아요. 마음이 지겹고 괴롭고 바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종목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자기 갈 길 잘 가고 있는데 시청자님이 괜히 7만 원에 사가지고 지금 고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건 맞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식에서는 사서 고생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 격인데 이제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다면 저는 정리하시는 게 좀 옳다라고 보여지고요. 그게 아니라면 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첫 번째 의견대로 8만 5천 원 목표가 잡고 한 6개월 정도 이내로 좀 기간을 좀 천천히 두고 수익을 챙기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관점을 잘 바꿔보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상담해 드려볼까요? 예, GS 건설을 네. 2011년도에 제가 10만 원 주고 샀습니다. 얼마요? 10만 원, 예. 10만 원의 비중이 예, 100%입니다. 이거 2011년도에 사신 건가요? 2012년도쯤? 12년 정도라 11년이나 그때 샀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자마자 바로 빠지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아직까지 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연금으로 다 샀거든요. 네. 일단 저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2012년도에 사서 지금까지 들고 계시는 분하고 제가 상담을 할 줄은 저도 상상도 못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GS건설이라는 이야기 들었을 때 최근에 4만 원이나 3만 원 이렇게 사셨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10만 원이라고 한다면은 그것도 비중이 100%라면은 사실 뭐 전망 이야기, 업황 이야기를 해드려봐야 시청란이 매수가까지 올라올 만한 전망은 지금 당장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어찌됐든 4만 원짜리가 10만 원까지 가려면은 한 150%가 상승을 해줘야 되는데 그 150% 정도까지 올라갈 만한 재료가 GS건설이라는 회사에 있을까라는 게 첫 번째 의문이고요. 두 번째 의문은 건설 업황이 앞으로 그만큼 좋아질까라는 의문이 남아 있어요. 네. 제가 흔히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건설 업황이 앞으로 좋아질까 안 좋아질까를 조금 아주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나라 땅에 더 이상 지어 올릴 땅들이 많이 남아 있느냐를 먼저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거든요.
네. 네, 이제 건설업이라는 건 결국엔 아파트라든지 뭐 도로라든지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뭐 도로도 잘 깔려 있고 아파트는 너무 넘쳐나고 그리고 이제 인구가 줄고 있는 관점에서 지금 아파트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다 생각이 들고요. 갑자기 뜬금 저 농어촌에다가 아파트를 지어 올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만한 곳에는 이미 건설이 다 잘 되어 있고 재건축도 이제 하기가 조금 이제 수요가 떨어지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건설업황에 대한 장기적인 견해로 본다면요, 저는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을 것 같다. 이제 해외 진출을 조금 도모를 해가지고 해외에서 뭔가 수주를 많이 해와야지만 어떤 매출의 증가가 있을 텐데 저는 건설업 지금 당장에 건물을 다 무너뜨리고 다시 짓는 게 아닌 이상은 호황이 다시 올 거라고 생각은 아직은 안 해요. 그 말은 예? 아, 네, 그 말은 지금 예. GS 건설이요. 지금 원하시는 만큼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아, 근데 그때 그 당시에 영업이익하고 지금 영업이익을 비교하면은 지금이 훨씬 더 영업이익이 많거든요. 1조 가량이 되고. 네. 그때 그 당시에 영업이익이나 지금 영업이익이나 같은데 네. 왜 영업이익은 거의 같은데 주식 그게 저는 가격으로는 지금 뭐 안 떨어진다고 회사 측에서 그렇게 네. 이야기를 하더라고. 네, 맞아요. 주식은 안 간다고. 네, 맞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건설업황이 한번 붐이 불었을 때가 지금 시청자님이 매수하셨던 시기예요. 이 시기는요, 지금 건설업황이 굉장한 호황을 누려가지고 급등을 하고 올라갔을 때거든요. 왜냐하면 저때 이제 우리나라도 인프라를 많이 구축하고 아파트도 지어 올리고 빌딩도 짓고 상당히 개발들을 많이 했었어요. 지금 우리 10년 전의 도시의 모습과 지금 10년 뒤인 2019년의 또 도시의 모습은 상당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저 때는 호재성 뉴스라든지 뭔가 기대감들이 굉장히 많이 만발이 됐었는데 지금은 영업이익 때문에 올라간다는 거는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어진 상태예요. 뭔가 기대감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대가 별로 없는 상황이잖아요. 영업이익이 좋다고 친다면은 지금 삼성전자는 한 1,000만 원 갔어야 돼요. 예, 영업이익으로만 따진다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애들은 진짜로 주가가 막 엄청나게 급등을 하고 더 올라갔어야 되는데 지금 영업이익만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다 보니까는 아마 시청자님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견해에 약간은 반발을 할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그 영업이익 때문에 주가가 움직일 것 같으면은 전국에 있는 대학교에 있는 어떤 경제학과 교수라든지 회계학과 교수들은 떼돈을 벌었어야 된다 생각을 해요. 이해가 되시나요? 아, 예, 이해가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앞으로 안 좋을 거라는 견해가 있다는 것은 안 좋을 거라는 시각, 전망들이 있다는 것은 이거를 사고 싶은 사람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들고 있는 사람도 팔고 싶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기는 좀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아,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는요, 결국 사고 싶은 사람이 많아야 올라가는 거고 팔고 싶은 사람이 많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예. 예, 그 관점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영업이익 좋은 것도 좋은데 그만큼 메리트가 있느냐? 없어요. 아, 영업이익 예. 좋은 것만큼 앞으로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느냐? 그만큼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이 단기적으로 또 고점이 돼서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예. 떨어져도 사실 이게 시청자님한테는 대응법이 많이 없어요. 지금 이걸 손절할 수 없다면은 뭐 또 장기간 한 10년, 20년 또 들고 가볼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거를 잘라낼 수만 있다면 5만 원대에서부터는 조금 비중을 좀 줄여내시는 걸 추천드려 보고요. 예. 왜냐하면 시간을 벌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뭐 기다리면 언젠가 10만 원에 다시 한번 도달하는 날도 올 수는 있겠지만은 그게 언제인지는 너무 기약 없는 기다림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요거를 5만 원대에서는 조금 손실이 나더라도 비중을 줄여내시는 게 어떨까. 그게 좀 건강하게 매매를 좀 돈을 조금 더 원활하게 돌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고요. 그게 안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약 없는 기다림을 하실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조금 힘을 내셔서 들고 가보시는 방법과 아니면 힘을 내셔서 잘라내는 방법이 있으니까는 잘 결단을 내리시길 바랄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상담해 드려볼까요? 예, 국일제지요. 9길 제지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1130원에 60%. 1130원에 60%요? 네네. 네, 이거 사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뭐 수소 타주라고 해서 그냥 좀 그래서 같이 샀는데 이게 많이 네. 안 올라서 네. 네. 전망이 있는 건지 네. 아니면 이거는
수소차랑 관련이 있는 건지 알겠습니다. 저는 좀 여쭤보려고. 일단 수소차 관련주 이야기는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11월 달, 12월 달에 주도주를 찾자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그때 수소차, 그러니까 자동차 자율주행 테마, 그런 테마들과 화장품 관련주, 그리고 게임주 관련주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드렸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매매 관점이 그래요. 올라가기 전에 사야지 수익이 나는 거지 올라가고 난 다음에 사면 손실만 난다 생각을 하거든요. 아, 예, 그 항상 주식을 해보시면 느끼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올라가기 전에 사서 올라올 때 팔아야 되는 건데 올라오고 난 다음에 사니까는 수익도 많이 안 나고 물리면 아주 크게 물려버려요. 예, 예. 예, 그게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잃는 이유라고 제가 설명을 많이 해드리거든요. 아, 그러니까 선점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뭔가 좋은 땅이 있으면 먼저 가서 사야 되는 거고 주식도 좋은 주식이 있으면 먼저 가서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그쵸. 시청자님께서는 수소차 붐이 일어나고 나니까 이것도 수소차라고 하는데 한번 사볼까라고 해서 올라온 상태에서 사셨다는 거예요. 여기 산 거잖아요. 그죠? 그죠? 예, 지금 아래쪽에 있을 때 샀으면은 한 40% 수익 났을 텐데 그게 아니라 올라오고 난 다음에 사니까는 여기서 더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힘이 없는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지 불안하기만 한 건데요. 예. 사실 이렇게 올라오고 나면 전 단타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렇죠. 단기적인 대응을 잘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단기적인 대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글쎄, 잘 모르겠네요. 잘 모르겠죠. 예. 예,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게 생명과 같은 거거든요. 단타를 할 때는 이게 무조건 생명이에요. 예. 손절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나요? 예, 예. 예, 단기적인 대응을 할 때는 무조건 손절을 잘해야 돼요. 이거는 100%입니다. 이건 어느 전문가에게 물어봐도 100% 주식 고수들 다 똑같은 말 합니다. 단기적인 대응을 할 때는 손절을 잘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손절하는 구간이 어디냐면요. 지금 매수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제 생각에는 1,100원 무너질 때 손절하시는 게 좋겠거든요. 예, 예. 네, 그래서 1,100원 무너질 때는 짧게 손절하신 다음에 아래쪽에서 다시 들어가는 관점으로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하고요. 9일 재지 말고 아직 수소차 올라오지 않은 종목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 발굴이 안 된 종목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쪽으로도 미리 선점을 해서 조사를 해보신다면은 충분히 좀 수익 낼 수 있는 구간 생길 수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그렇게 관점 잘 잡으시길 바랄게요. 예.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예, 자, 어떤 종목 상담해 드려볼까요? 예, LG전자고요. LG전자하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예, 76,000원에 20%거든요. 76,000원에 20%요. 네. 일단 LG전자는 대표적으로 좀 해야 될까요? 좀 쌍바닥을 잘 만들어 주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예, 예. 네, 지금 전자 업종 중에서는 가장 좀 부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기업인데요. 일단 LG전자는 여기 쌍바닥을 잘 만들어 주기만 하면은 위쪽으로 올라오는데 보통 올라오게 되면은 쌍바닥을 만들 때 생겼던 요 위에 꼬다리라고 해요. 그 부산말일 수도 있고 사투리일 수도 있는데 꼭지점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네. 예, 여기 지금 동그란 원 보이시나요? 네. 네, 저 언저리가 오게 되면은 더 이상 올라가질 못하고 좀 맞고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아, 예. 예, 그럼 쌍바닥을 만들 때는 이렇게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갈 때 저기 꼭지점을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 저런 자리에서는 매도를 하는 게 좋습니다. 아, 네, 저런 자리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면 또 떨어진다는 뜻이니까 들고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예, 예. 네, 그러면은 73,000원대부터는 매도하시는 게 좋은데 저기서 뚫고 올라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요. 위쪽으로 그냥 쫙 열려버려요. 네네. 네, 위쪽으로 이렇게 쭉 열려가지고 강한 상승세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예, 예. 그러면 일단 목표가를 85,000원까지 올려도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당장에 오늘 현재 1월 3일에 저기를 뚫을지 안 뚫을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 그래서 혹시- 일단 예. 목표가를 85,000원 이런 데 잡는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73,000원대 잡으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추가 매수 의견을 아마 여쭤보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저는 추가 매수를 하시려면은 오늘 진행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생각이 듭니다.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75,000원 목표가 잡고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자, 어떤 종목 상담해 드려볼까요? 가만 있어요. 네, 네, 천천히 찾으시면 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자, 예. 어떤 종목 상담해 드려볼까요? 네. 자, 그 다른 시청자님들께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종목을 미리 찾아놓고 어떤 종목 받으실지를 미리 적어 놓으시면 좀 더 수월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강원랜드요. 어떤 종목 상담해 드려볼까요? 강원랜드. 강원랜드고요. 예. 매수가랑 비중이요. 20%요. 20%고 매수가는요. 32,550원. 32,550원이요. 네. 예. 이거 뭐 사신 이유가 뭐 따로 있는 건 아니죠, 그죠? 예요. 따로 있으신가요? 없어요. 다른 없어요. 거. 네, 일단 강원랜드가 이제 상향 추세에 있었긴 했는데 이런 상향 추세에 있다가 밑으로 빠지게 되면은 사실 정리하는 게 맞는데요. 그걸 못 하셔서 이렇게 또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저는 지금 이거 3만 원짜리만 안 무너뜨리면 다시 한번 반등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네, 그래서 3만 원짜리가 안 무너진다면 저는 보유하시는 게 좋겠고요. 3만 원 무너지게 되면은 예.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다면 들고 가시는 게 좋아요. 예. 네, 3만 원 무너져도 시간 여유가 있다면 저는 3만 원 이하로 빠졌을 때 오히려 한 28,000원이나 27,000원 구간에서 추가 매수하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그렇게 하시고요. 그게 없다면 저는 3만 원 무너질 때 비중을 일단 줄여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비중을 줄여요? 다 줄이면 제일 좋긴 한데 그게 안 된다면 전 절반 정도 줄여내시는 걸 추천드려 보도록 할게요. 예.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요거는 상향 추세 중이긴 하지만은 워낙 고점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요. 지금 요거는 한번 빠지게 되면 하락세가 진행이 될 수 있거든요. 예. 네, 이렇게 하락세가 계속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요. 저는 이번 자리 3만 원 밀리게 될 때 일단 비중을 줄여놔야지 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할 게 생기기 때문에요. 그렇게 진행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마워요.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자 어떤 종목 상담해 드려볼까요? 한네트 한네트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2,720원에 60%입니다. 2,720원요. 예, 이거 사신 이유 있습니까? 이게 좀 많이 좀 올라간다 해서 샀는데 떨어져가지고 네? 이게 한 5,000원 정도 갈 거다 이리 얘기 듣고 샀는데 많이 아, 누가요? 떨어져가지고요. 그 방송에 한번 봤어요. 아, 방송에서 이거 5,000원 갈 거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예. 그러면 그 방송사에 전화해서 네가 사라 한번 해보죠. 네, 그렇게 갈 것 같으면 본인이 집 팔아 사야죠, 그죠? 네, 이거는 지금 5,000원까지는 너무 먼 미래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5,000원 여기거든요. 예, 네, 지금 아래쪽이 시청자님 매수가고요. 위쪽이 5,000원이에요. 예. 한네트라는 기업이 예전에 그 정치 관련주로도 한번 엮인 적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저 화폐 개혁 관련주로도 엮였고요. 그리고 이게 보통 ATM 관련주거든요. ATM 기계 있잖아요. 예, 예. 예, 그거를 우리가 나중에 혹시 인출기 같은 데 가보시면은 인출기 이거 회사 어디 거지 한번 보면 한네트라고 적혀 있는 기업들이 꽤나 있어요. 예, 예. 예, 그래서 그 기계들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납품하고 유통시키는 업체 중에 하나인데 화폐 개혁을 하게 되면은 이거 좀 혜택을 볼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했었고요. 화폐 개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급등을 하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급등을 했지만 지금 다시 5,000원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펼쳐져야 되냐면요. 화폐 개혁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지금 아마 최저임금 상승 때문에 뭐 은행 수요 감소 이런 것들까지 여파를 해가지고 아마 그런 분석이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이게 지금 5,000원까지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저는 최소 시청자님께서 좀 잡아야 되는 기간은요. 저는 한 3년에서 5년 잡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5,000원까지 가긴 가겠죠. 시간이 3년에서 5년 또는 뭐 제 예상과 다르게 50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요. 그럼 어느 정도 돼서 매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그 어느 정도 매도가 아니라 지금 다시 제 말을 꼭 들어주세요. 이거 지금 시청자님 매수 관점이 너무 잘못돼 있거든요. 예, 예, 이거 무조건 고쳐야 돼요. 안 그러면은 제가 이거 잘 상담한다 하더라도 이 다음번 매매에서 무조건 큰일 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혹시? 예, 예, 지금 매수 관점 그거 너무 잘못됐어요. 방송에서 얼마까지 간다라고 하는 거는요. 의견일 뿐이니까 그거 맹신하고 이렇게 사버리시면 안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진짜 고쳐 주셔야지만 아마 시청자님의 계좌가 조금 손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요 종목은 일단 최근의 흐름은 나쁘지 않기 때문에요. 저는 한 번 더 슈팅 나온다라고 보고 있고요. 3,000원에서 3,100원 사이쯤에서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예. 네, 그렇게 정리하시고 지금 본전에선 비중 절반 정도 정리해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번 매매하실 때는 어떤 기업인지, 어떤 업종인지, 어떤 앞으로 전망이 있는지 하나하나 좀 분석을 해보시고 매매하시는 습관 기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예. 상담해 드려볼까요? 상신 EDP요. 네, 상신 EDP. 상신 UDP요, EDP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안전 꼭대기에 샀습니다. 18,000원에요. 18,000원의 비중은요? 50%요. 50%요. 예. 이거 예. 이게 어. 전기차 관련주라고 하는데 들고 가도 되나 싶어가지고요. 이거는 사실 전기차 관련주 제가 여러 번 상담을 해드렸는데요. 전기차 관련주가 잘 나갔던 때가 있었어요. 그게 2017년, 18년이거든요. 예, 그때 굉장히 잘 나갔었어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잘 나갔냐면요. 매출이 잘 나오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지금 우리 길거리에 보더라도 전기차가 뭐 눈에 뭐 쉽게 띄진 않잖아요. 그죠? 네, 그 정도로 뭔가 전기차가 많이 팔린 건 아니었는데 저 당시에 왜 저게 떴냐면요. 2016년부터 17년까지 전 세계를 좀 떠들썩하게 했던 기업이 하나가 있었는데 전기차 기업 중에 테슬라라는 기업이 있었어요. 네, 그게 전기차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도 안 해봤고 우리가 휘발유만 생각하고 경유만 생각하고 있던 그런 시절에서 갑자기 전기차가 갑작스럽게 등장을 하게 되고 센세이션하게 나왔고 디자인도 진짜 우리 좀 이런 용어로 쌈박하다라고 하잖아요. 정말 디자인도 세련되게 잘 나왔었다라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만들어지고 나니까 매출이 안 나와요. 그래서 테슬라 주가가 급등을 했다가 폭락을 해버리는 사태가 나오게 되고요. 그때 이제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 기대감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전기차 테마가 만들어졌는데 매출이 기반된 게 아니라 기술력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왔었어요. 전기차 그래 앞으로 유망하긴 할 거야. 근데 지금은 아니지만 어쨌든 유망하긴 해. 앞으로 유망하긴 할 거야. 지금은 아니지만 괜찮아. 기술이 너무 좋아. 지금은 아니지만 좋아. 이런 식으로 올라갔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정신 차리고 보니까는 지금은 아니지만이 걸리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예. 지금은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 전기차 팔릴 시기도 아니고 전기차 많이 팔릴 만한 어떤 인프라가 구축된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전기차는 기대감 빠지고 나면 시체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상황이 기대감이 빠지고 있는, 거품 빠지고 있는 시기다라고 보면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기차니까 들고 가도 될까라는 이야기를 하신다면 들고 가도 됩니다. 그게 먼 미래 이야기인 겁니다. 들고 가도 되긴 되겠죠. 전기차가 어쨌든 상용화가 될 것이고 좀 유망해지기도 하겠지만 이 기대감 때문에 올라왔던 최저 3,400원에서 18,000원까지 기대감 때문에 올라왔던 것만큼 매출이 받쳐주고 실적이 받쳐주고 어떤 게 형성이 될까? 그거는 지금 당장은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은 더 빠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지금 그래서 저는 전기차는 대다수가 상승했던 거 절반 이상으로 좀 반납할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상신 EDP도 좀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8,000원 정도까지 밀릴 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기서 10,000원대의 지지를 좀 받아줬는데 요 10,000원 지지가 잘 받아준다면은 충분히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주면서 조금은 회복할 수 있어요. 회복이라는 뜻인 거지 다시 상승할 여지는 지금 별로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한 13,000원, 4,000원까지 반등 나와준다면 저기가 절호의 찬스로 탈출할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10,000원 무너질 때는 비중을 좀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이거는 한 10년, 20년 뒤를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해가 되셨나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잘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전화를 받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네, 어떤 종목 상담해 드려볼까요? 예, CS 윈드 CS 34,000원에 비중 40%입니다. CS 윈드요. 예. 네, 34,000원에 네, 비중 40%입니다. 40%요. 이거 사신 이유는 좀 있을까요? 예, 해상 풍력이 앞으로 많이 발전한다고 그러고 매출도 계속 앞으로 는다고 그래서 샀습니다. 네, 그거 어디서 들으신 거예요?
여기 매일경제 TBS 들었습니다. 예. 아, 그랬어요? 예, 예. 네, 뭐 매출도 늘고 뭐 앞으로 잘 예. 팔릴 기업은요. 사실 지금 상장된 기업 중에 저는 한 100개 종목 빼고는 전부 다 매출도 늘고 전망도 좋을 거거든요. 아, 예.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2,000 종목이 있을 텐데 예, 예. 한 100개 정도 빼고 나면요. 그 전부 다 한번 이렇게 찾아보면 안 좋은 기업은 진짜 하나도 없어요. 아, 다 좋아요. 다 좋으니까 상장을 시켜놓은 거예요. 예. 우리가 비상장 주식도 한 10,000몇 개, 2만 개 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딱 2,000개만 대표적으로 공개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다 매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상장시킬 때 안 좋은 기업으로 올리면은 안 되겠죠, 그죠? 네. 좀 괜찮은 기업들을 올려야 될 텐데, 그러면 기업 설명회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예, 예. 예, 기업이 나와가지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 자리를 우리가 보통 기업 설명회라고 하고 IR이라고도 하거든요. 네네. 그런 자리가 있을 때 기업 설명회에서 이제 기업 뭐 마케팅 팀이라든지 홍보팀 이런 쪽에서 나와가지고 아마 설명을 해줄 텐데 그렇게 설명을 할 때 우리 회사는 앞으로 매출이 정말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망할 것 같습니다. 부도가 날 것 같아요. 회장이 맨날 술 먹고 안 나와요.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면 앞으로 짱짱합니다. 매출이 오를 거고 이렇게 팔 거고 이런 계획들을 이야기할까요? 좋은 걸 이야기하겠죠. 좋은 걸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 좋은 거를 들으는 사람들이 보통은 기관 투자자라든지 애널리스트들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쓰는 내용들, 그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들은 좋은 이야기가 나올까요? 안 좋은 이야기 나올까요? 좋은 이야기 나오겠네요. 그걸 보고 지금 매수를 하신 거잖아요. 그죠?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너무 뻔한 이야기를 보고 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네. 네, 너무 뻔했잖아요. 그죠? 예,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식에서는 앞으로 전망, 뭐 좋다, 안 좋다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가격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드리거든요. 네. 지금 CS 윈드를 보게 되면은 시청자님의 매수가가 빨간색 선으로 돼 있는데 가격 메리트가 좋나요? 아니면 좀 더 기다렸다가 싸게 살 수 있었나요? 기다렸다 싸게 살 수 있었네요. 그럼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는. 좋은 종목은 세상에 넘치고 좋다고 하는 종목들은 지금도 너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좋은 가격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어떨 때는 참아야 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과감하게 사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좋은 가격을 선점하는 것을 연습을 하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CS 윈드가 나쁜 기업은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기업이긴 하지만은 저렇게 34,000원에 사가지고 수익 볼 수 있는 기업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한 2만 원대, 2만 5천 원대 이렇게 사야지 수익이 좀 나는 종목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 드릴 거는 올라올 때 좀 팔아내자라는 의견밖에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좋은 기업을 잘 사셨긴 했지만 매수가가 너무 잘못됐다. 한 32,000원쯤부터는 매도하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당장에 이게 25,000원짜리가 지지가 돼주고 있는데 여기 잘 지켜주면은 그래도 단기간은 아니지만은 좀 중장기 기간으로 쌍바닥을 만들어주는 구간이거든요. 네. 예, 그러면은 저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개인적인 의견인데 저는 이거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아, 네, 저는 더 떨어져서 한 22,000원대까지 밀릴 것 같다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22,000원 또는 2만원대까지 내려갈 수 있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점 자리인 25,000원 무너질 때 비중을 좀 줄이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예. 다음번에 매매하실 때 이번 종목은 뭐 실패지만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그죠? 네네. 네, 다음번에 매매할 때 관점을 조금 바꿔보시면 우리 시청자님도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자, 어떤 종목 상담해 드려볼까요? 우리 산업, 35,000원에 10%. 우리 산업을 35,000원에 10%요. 네. 이거 사신 이유는요? 방송 보고요. 아, 예. 좀 안타깝네요. 그죠? 일단,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5,000원에 10%면요. 지금 이거 35,000원에 사가지고 수익을 좀 낼 수 있으려면은 여기 35,000원 지금 매수 잘 하셨고요. 이거는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면 괜찮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요거 37,000원, 8,000원까지 목표가 잡고요. 35,000원 무너질 때 말고 한 34,000원까지 이렇게 손실 봐도 괜찮죠, 그죠? 네. 네, 34,000원 해봐야 한 2-3% 손실 나는 구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 2-3% 손절 라인 잡고 34,000원 빠질 때 그때 손절하겠다라는 관점으로 단기적인 대응을 하셔가지고요. 올라올 때 한 38,000원에서 4만 원 정도 보고 수익 챙기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때까지는 좀 오르긴 오를까요?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어요. 단기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만약에 시청자님께서 이 종목을 한 달 전에 전화를 주셨다면은 3만 원대 이렇게 전화를 주셨다면 제가 한 번쯤 올라갑니다라고 이야기해드렸을 텐데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난 다음에는 저도 잘 몰라요. 이거는 단타를 해야 되는 곳이거든요. 단타는 예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대응을 해야 돼요. 밑으로 빠지면 손절, 올라가면 수익 실현.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건 지금 올라간다, 내려간다를 점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올라가면 수익 실현, 내려가면 손절인 겁니다. 그러니까 단타 대응이라는 것은 좀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좀 정확하게 아시고 계신다면은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은 종목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라갈 감사합니다. 수 있을까가 아니라 떨어지면 과감하게 포기하셔야 됩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상담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전화 연결 안 됐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스피드 높여서 스피드업 상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필룩스 한번 볼까요? 끝자리 3288번님께서 문의 주셨는데요. 매수가 12,000원, 비중 30%. 오늘 급락하는데요. 멘토님 이 종목 봐주시겠어요? 네, 일단 뭐 매수가가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이런 종목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저점을 잘 지켜주고 있는데 저점이 무너질 때는 과감하게 버려라라고 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저점 잘 지키고 있어요. 1,500원 라인으로 보여지고요. 이 1,500원 라인을 무너뜨리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장대 음봉 나오면서 밑으로 빠져서 횡보하거나 밑으로 더 내려가는 형태의 차트 모양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 말은 이거는 10,000원짜리 무너질 때는 과감하게 버리시는 게 좋고 그게 아니라면은 올라올 때 13,000원, 4,000원, 5,000원쯤에서는 정리하시는 게 좋다. 올라오는 족족 정리하자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요. DK락 문의가 올라와 있습니다. 끝번호 7662번님께서 문의 주셨고요. 매수가 10,000원, 비중 30%로 보유 중이십니다. 이게 테마주로 엮여 있어서요. 좀 급등락이 가끔 한 번씩 심하게 나오는데요. 일단 손실 구간이세요.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일단 이거는 가스관 관련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테마성으로 북한 관련주, 한러, 가스관 연결 사업 이런 것들 때문에 급등을 했던 종목이에요. 근데 지금 역시나 남북 관련주는 한번 뛰어오를 만한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 매수가가 그렇게 낮진 않기 때문에요. 저는 지금은 그냥 들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일단 8,000원짜리 무너질 때는 비중을 조금 줄여내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보유하셔서 남북 경협 이야기 나올 때 뛰어오를 때 10,000원에서 12,000원 사이쯤 정리하자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이번에 롯데 하이마트 문의 주셔서요. 8040번님께서 주셨네요. 매수가 67,900원, 비중 20%로 보유 중이십니다. 이 종목 바닥 뚫고 지금 내려가는 형국이라서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멘토님? 롯데 하이마트 이 기업은 제가 그냥 좀 힘을 내셔야 되겠다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일단 요 종목은 아직까지 바닥을 가늠할 수가 없는 자리예요. 그나마 이제 지난번에 저점을 만들었던 자리를 보고 조금 추측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 라인대가 지금 현재로서는 42,000~43,000원대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저기까지는 빠질 수 있는데 저기서 뭔가 바닥을 만드는 형상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이 종목은 제 생각에 지금 경기도 좀 안 좋고 분위기상 4만원 무너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전화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손절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손절하시는 거 의미가 없고요. 추가 매수도 하지 마시고 오히려 4만원까지 접근을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언제든지 문의 다시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도 주말에는요. 오프라인 강연회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일정 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개구리 김현군 멘토의 무료 강연회 안내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에요. 서울 강남구 선능 더 모임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6일 오후 1시에는요. 서울 중구 유안타증권 본사에서 뵙겠습니다. 뚜기뚜기, 메뚜기, 문현진 멘토의 무료 강연회도 안내해드릴게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 컨벤시아 1층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02-2077-6244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 상담 넘버원 주챔콜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당신의 성공 투자를 위한 주챔 전문가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는 방법. 인터넷 검색창에 www.sctv.co.kr을 입력하시면 주식 챔피언 홈페이지에 접속하실 수 있는데요. 주식 챔피언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주식 아카데미 무료 공개 방송, 실시간 무료 종목 상담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투자 파트너 주식 챔피언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